전국 곳곳에는 수많은 지역 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시대, 과연 문화가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요? 지역 문화 축제의 현실은 어떤지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기획의 새판, 과연 어떻게 짜야 하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화기획 전문가 조경민 포도책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을이 축제 계절입니다. 예, 요즘에 지역에서 정말 그 계절마다 또 활발하게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즘 지역 축제 트렌드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치 소비의 시대로 넘어갔다. 네. 옛날에는 가성비가 좋은 축제, 가성비가 좋은 뭐 콘텐츠들을 소비했다면 지금은 이제 가심비로 넘어가는. 그래서 내가 쓴 돈이 어떻게 얼마나 가치 있게 소비되는가. 내가 이 축제에 가서 내가 또 이 지역에 가서 어떤 가치를 내가 느끼고 내 추억에 저장하는가. 뭐 이런 시대로 갔고요. 네.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축제를 보여주는 곳은 이제 그런 축제를 소비했던 세대들이 주를 이루고 현재 MZ세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트렌드를 리드하는 세대는 완벽하게 이제 가심비의 시대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MZ세대는 가심비의 네. 시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정말 성공적인 축제 사례로 김천 김밥 축제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 어떻게 보셔요?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다. 그리고 성공 요인은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뭐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네. 되게 키치하긴 하죠. 왜냐하면 김밥 천국의 약자인 이제 젊은이들 쓰는 이제 김천이라고 보통 네. 쓰는데 그거를 이제 차용했는데요. 그런 아이디어가 그리고 군 단위의 그 좀 경직된 곳에서 이제 네. 받아들여졌다는 것 자체가 좀 신선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김밥과 관련된 또는 뭐 라면이라든가 분식들과 관련된 축제들은 꽤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 주변으로도 뭐 떡볶이 축제도 많이 있었고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축제 자체를 좀 젊은 주무관들과 젊은 이제 청년 기획자들이 같이 준비를 했고 네. 그래서 기대한 거랑 막상 현장에 갔을 때의 그것도 맞아 떨어지면서 네. 상당히 좋았던 기억으로 남고요. 네. 근데 과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인 인기는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이제 더 지속성을 확보할 것인가는 뭐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흐름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데몬 헌터스 때문에 그럼요. 예, 네. 김밥이 좀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더 화제가 된 것 같긴 한데요. 김천 같은 경우에는 13만 명 정도 거주하는데 거주민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앞서 말씀하셨을 때 기득권이 즐기는 그 천편일률적인 축제 얘기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좀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김밥 축제가 화제가 되는 이유도 그동안의 축제와 다르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는데 그동안 일률적인 그런 축제들의 문제점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예. 축제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기획사들이 많이 있죠. 예. 그 기획사들이 전국을 돌면서 이제 축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먹거리 장터가 생기고 트러스로 짠 무대가 있고 네. 트로트 가수들이 노래를 하고 뭐 각설이가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시골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내지는 지역의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 네. 또는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이 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그래서 그런 거를 해봤던 팀이 또 하고 그래서 네. 이 지역 끝나고 저 지역으로 가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이제 일률적으로 쭉 편성되는 것이 이제까지 한 20, 30년 동안에 지역 축제, 뭐 특히 먹거리 축제에 관해서 네. 뭐 거의 똑같다 싶을 정도로 했었고요. 이번에 김천 축제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최소화했거든요. 네. 그래서 의존도 없앴고. 예. 근데 의존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지역에 있는 뭐 의장들 네. 무슨 뭐 이런 지역 유지들 마이크 다 빼고 그다음에 트로트 무대도 되게 조그맣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들이 이제 그 자체가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지역마다 다르게 극복할 건가 네. 뭐 이런 것이 아마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부분 지자체들이 주도로 해서 이렇게 축제를 일고 나가긴 하는데 사실 관 주도로만 이끌어 나간다는 그 비판도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 관주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앞선에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도시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할 때는 도시로 몰려들잖아요. 그 몰려든다는 얘기는 사람도 몰려들지만 자본과 회사가 몰려드는 거예요. 네. 근데 도시가 쇠퇴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기업이 떠나고 또는 자본이 떠나고 사람이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그 도시는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기업은 떠날 수 있지만
남아있는 건 누구냐면 결과적으로 크게 둘인데요. 예. 주민하고 행정만 남아요. 그래서 주민하고 행정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도시를 어떻게든 다시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시 재생이잖아요. 예. 그래서 유럽도 그렇지만 저성장 시대로 가는 그 길목에 서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관이 커집니다. 그래서 네.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 큰 정부로 가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권한도 커지고요. 그래서 관 주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네. 관 주도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그것이 뭐 문화판이나 이런 지역의 그 행정에서는 거의 헌법처럼 쓰여지는 문구가 있죠. 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의 불문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방의 세금과 행정으로 전체적인 지원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주도를 하지만 네. 간섭하지 않는다. 결정은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청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네. 예술가나 이런 기획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하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관주도임에도 불구하고 관주도라는 말 자체를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약간 전이 단계 같아요. 네. 그런 필요성을 알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주도해서 망하면 어떡하지? 예. 또는 한쪽만 저쪽에서 밀어준다고 해서 무슨 뭐 편파 시비라든가 특혜 시비가 걸리면 어떡하지? 네. 또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데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관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려고 하니까 예. 거기서 오는 한계지 관 주도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관 주도가 이어지니까 지역마다 찍어낸 듯이 축제가 이루어졌고 결국에 가심비를 원하는 세대에게는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고 그럼요. 그냥 한 번 모였던 걸로 끝났었는데 김밥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 주도를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젊은 그 공무원들이 좀 아이디어를 냈고 또 그걸 또 실현함으로써 성공적인 축제를 이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럼요. 보세요? 축제의 본질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도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전문가들이 뭐 진단도 하고 네. 경영 성과도 평가하고 뭐 만족도 조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가장 매력적인 방법이 축제예요. 그래서 이 축제를 통해서 도시의 상상력을 극대화해보고 네. 도시의 문제를 조금 더 전복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김천 같은 경우에도 김천에 젊은이들이 없어. 김천에는 왜 사람들이 뭐 관광지도 아니고 네. 오지 않지? 이 문제를 토론회 방식으로 한다고 치면 네. 뭐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재밌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 문제를 축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질문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올까? 어떻게 해야 조금 더 경북의 그런 시골에 되게 보수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이미지를 느낄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어때? 그러니까 축제의 기획, 방법, 네. 프로세스, 평가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오는구나. 김천이 힙해지는구나라는 네. 경험을 하니까 그러면 다음 곳도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모든 도시들이 지금 각자의 도시가 처한 문제가 다르잖아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매력적으로 한번 상상해 볼 거고 어떻게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바꿀까라는 식으로 축제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얼마나 많이 오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사실 몇 명이 방문했냐 그 수치가 또 지자체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수치일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게 유럽에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얘기 말씀하셨는데요. 그 실제로 문화기획을 좀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이 간섭하지 않는다 정도의 기준이 어떻게 돼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버넌스라는 말을 뭐 여기저기서 쓰잖아요. 네. 근데 거버넌스의 실체를 아직은 우리가 우리식으로 체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민간 전문가들을 쭉 불러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한다. 그것도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결정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걸 누가 결정할 거냐. 이런 것도 결국 거버넌스의 하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쌓인 이 능력, 경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누구한테 남기고
더 축적할 건가의 문제도 거버넌스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실행과 평가와 축적의 과정에 거버넌스는 거의 없고 제일 앞에 이제 축제를 기획할 때 네. 뭐 위원회 같은 거 한두 번 열어서 이렇게 같이 했다. 예산을 또 나오고. 예. 이거를 이제 거버넌스의 거의 1단계 중에서도 초입인데 그 정도 수준에서 아직 머물러 있어요. 근데 거기를 조금 더 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네. 아까 도시가 성장하고 기업이 많을 때는 행정하고 주민이 그렇게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투입한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고 도시가 성장해야 자기도 성장하니까 네. 굉장히 많은 기획과 평가와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즐기는 거죠. 시민들이나 행정은. 그리고 거기를 밀어주면 되고. 네. 그런데 기업이 떠나고 도시가 쇠락하면 이 문제를 책임을 질 기업이 떠났고 전문가들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공무원들의 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거버넌스가 뭐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원의 힘으로는 다 못해요. 그리고 민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경험도 많고 네. 자기 건물도 있고 자기 땅도 있는 사람들을 네. 어떻게 여기에 이제 끌어들여서 같이 고민할 할 건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밀착해서 하는 이제 거버넌스 그러니까 예. 의사결정하고 같이 실행하고 같이 평가하고 이제 같이 축적하는 그런 방식의 거버넌스로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네. 그 많은 기획들을 해보고 또 그동안 많은 축제들이 있었는데 성공 사례를 꼽자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저는 한 3주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네. 제주에서 해녀의 부엌이라고 하는 예. 그런 레스토랑이자 소극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먹고 예. 문화생활 극장도 즐길 수 한 있는 2시간여 거고요. 진행이 되는데요. 네. 한 1시간 정도는 공연을 합니다. 제주 해녀분이 진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해녀의 삶을 통해서 본 제주살이 이를 1시간 정도 공연을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1시간은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직접 출연하신 해녀분들 그리고 네. 공연을 만든 청년들하고 네. 같이 제주 얘기, 해녀 얘기를 나누는 방식인데 뭐 1인당 뭐 식사비로 한 6만 원 네. 정도 하는 그러니까 공연을 포함한 예. 지금 몇 달째 매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완성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제주에 왔던 관광객 중에 아마 그걸 본 사람이라면 네. 만족도가 거의 뭐 최상이라고 항상 나오거든요. 공연의 질이 좋아서요? 아니면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주에서 보니까 좋은 거죠. 그 공간이 마을 5,000개의 공동 작업장이에요. 5,000개 공동 작업장을 소극장과 레스토랑으로 바꾼 거예요. 만들고, 문 열면 바다예요. 네. 해녀가 오세요. 음식도 만들고. 어제 잡은 거를 음식을 네. 해요. 이런 정도의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 살고 있는 거주민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연이네요. 그리고 또 제가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 공연을 기획한 기획자와 배우들이 한예종 출신들이거든요. 예. 한예종 출신들이고 또 그분들의 이제 엄마나 할머니들이 이제 제주 출신이고 그래서 제주에 와서 제주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네. 5,000개 거기 작업장이 비어 있으니 여기를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지역을 이렇게 관찰하고 발견해서 소스를 찾아내고 그걸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고 관광으로 만들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비용이 그래도 꽤 들어가는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지금도 지속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한번 꼭 가서 봤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정도의 모델이라고 봅니다. 지금 사례 해녀의 부엌 같은 사례는 그럼 민간에서 네, 그렇죠. 주도해서 네, 이끌어간 민간에서 한 거죠. 거군요. 그 주변에 사실 민간에서 또 지역 주민을 주도적으로 좀 하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장에서 어쨌든 저희는 관 주도로 좀 예산 지원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을까요? 민간에서 좀 자유롭게 기획을 좀 떨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정 시스템 자체가 예. 잘 되는 걸 잘하게 하는 것보다 안 되는 걸 막는 거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컨텐츠를 잘 밀어주는 방식으로 뭔가 행정이 가면 되게 이제 뭐 특혜 시비도 걸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선택. 예를 들어서 망하지 않는, 칭찬을 듣지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꽈락을 안 하고 싶은 거죠. 60점은 넘고 싶은 것이지 네. 100점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100점일 수도 있고 빵점일 수도 있으면 선택하지 못해요. 근데 80점을 넘기지 못할 것 같지만 60점은 넘을 것 같아. 그런 걸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행정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평가의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게 예를 특혜 시비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산단, 공단 이런 거를 이제 만들잖아요. 그럼 유치를 합니다. 그럼 유치할 때 온갖 특혜를 다 줘요. 여기에 공장만 지으시면 몇 년 동안 뭐 세금도 깎아드리고 뭣도 해드리고 뭣도 해드리고 이렇게 이 수많은 특혜를 통해서 한 기업은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하다가 그럼 여기가 좋겠네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재의 상태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서울 사람들이 어느 축제를 갈까? 그리고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어디에 내려가 살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전혀 그렇게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알아서 잘 정착하세요. 이런 지역이 많았었죠, 제일 처음에는. 지금은 이제는 경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지원을 하고 이런 정도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테니까 네. 오세요 이렇게 버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행정이 이제는 행정이 거의 이제 실험실이 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안정적인 보수적 선택을 하는 행정을 하는 곳은 앞으로 점점 네. 지방자치의 시도에 이제 뒤로 갈 거고 도전하는 그래서 김천 같은 네. 뭐 이런 게 돼? 뭐 저런 게 돼? 뭐 한번 해봐봐. 뭐 이런 정도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데들이 훨씬 더 앞으로 네. 주목을 많이 받을 겁니다. 뭔가 좀 도전적으로 좀 기회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도 아까 성공 사례를 꼽은 게 민간에서 했던 것이고 그게 또 만약에 지자체를 거쳤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참신한 그렇죠. 기획이었어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난관들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보수적인 것에서 조금 더 우리 지금 세대, 청년들 세대에 좀 맞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제약들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결국 지역 문화 사업 지속성을 고려해 보려면 결국엔 또 수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문화 기획 그리고 뭐 축제를 기획했을 때 이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 거의 모든 축제, 지방 축제, 뭐 서울에 있는 축제들도 유료화를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가심비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도 오마카세 같은 거 많이 먹어요. 왜냐하면 많이 먹지도 못하지만 뭐 자주 먹지는 못하지만 한 번 정도는 내가 그런 걸 소비해 볼 테야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축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비싼 돈 들여서 내가 교통비를 들여서 2박 3일 동안 어디를 갈 건데 뭐 그 정도 비용을 내고 가는데 뭐 10,000원, 20,000원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는 10,000원, 20,000원을 내고 어떤 효능감을 내가 얻을 것이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뭐 10,000원, 20,000원 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되게 즐겁게 소비하고 할 건가의 경쟁으로 갔어요. 그래서 뭐 다른 음식 축제도 가보면 10,000원을 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띠를 주잖아요. 그러면 띠에 이렇게 뭐 QR 코드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20,000원이 충전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저쪽에서 여러 이제 핑거푸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5개까지는 무료로 먹을 수가 있어. 네. 그런데 5개를 넘어가면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5개를 고르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선택하는 거. 뭐 프랑스 같은 데도 이제 들어가면 와인 축제는 굉장히 많이 할 거잖아요. 그럼 와인 축제에 가면 와인 잔을 줍니다. 자기 와인잔이에요. 예. 축제 끝날 때까지 들고 다녀요. 그러면 그 대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3잔은 무료로 줍니다. 네. 나머지는 사드세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가도 뭐 맥주병이 있잖아요. 하이네켄 이런 병이 네. 있잖아요. 하이네켄 병에 되게 예쁘잖아요. 그러면 축제에 들어갈 때 내 이름을 거기다 씁니다. 영문 네임을. 네. 그러면 축제를 다 돌고 나오면 저거 딱 화면에 그 하이네켄 병에 자기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면 살래요 말래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사겠다 그러면 저 병에 딱 내 병이 하나 딱 나와요. 네. 맥주가 담겨서.
이런 정도의 소능감이면 네. 그런 재미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저는 목포만 보더라도 네. 원도심에 엄청나게 많은 맛집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그런 정도의 내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 내더라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의 축제들이 이제 지역에 이제 나눠주는 축제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저기 맞아요. 업체 한 업체 참가하면 500만 원 주고 뭐 부스 하나 참여하면 네. 100만 원 주고 이렇게 해서 뭐 100만 원을 받고 왔으니까 나는 뭐 그냥 앉아 있다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돈을 내고 왔어. 내가 50만 원을 내고 여기서 왔어. 그러면 500만 원을 벌려고 왔을 거잖아요. 네. 그럼 훨씬 더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래서 유료화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보여주는 유료화를 할 건가의 전쟁 네. 이제는 뭐 이제 그런 경쟁 전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갑을 열게 하는 그런 그럼요. 매력적인 콘텐츠들의 경쟁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3번은 무료로 즐겨보고 그 이후에 또 가치를 지불해서 또 즐길 수 있는 이런 좀 작은 장치들도 네. 기쁨이 재미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다양한 그런 그럼요. 좀 다양성이 열려야겠네요. 예. 목포 원도심에서 이 책방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까 안 그래도 목포 얘기 좀 해주셨는데 목포로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서울에서 목포로 오셔가지고 원도심에 또 자리를 잡고 포도 책방이라는 좀 그냥 일반적인 책방과 다른 문화 기획을 하셨어요. 지금 어떤 것들도 구상을 하고 있는지 또 왜 여기서 원도심에서 시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원도심은 뭐 목포의 출발점이자 상징 같은 곳인데요. 네. 파리 예의를 한번 들어볼게요. 파리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파리 외곽이에요. 신도시, 아파트,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편의시설들이 있는. 근데 관광객들은 거기를 안 가죠. 에펠탑이 있는데 파리 중심부를 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파리에서 세금을 걷어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원도심에 쓰죠. 그래야 파리니까. 네. 근데 이런 개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현대적인 민주주의에서는 참 힘든 일입니다. 원도심은 사람이 없고 예. 원도심은 뭐 쇠락해 가고 있는데 남학이나 뭐 하당에서는 거기도 세금 많이 걷어서 왜 여기다 써 이럴 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원도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관광지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상상력의 산물이고 다양성을 구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성의 시작점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원도심. 전국에서 제가 이제 뭐 건축을 전공했지만 목포가 도시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의 많은 도시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네. 이제 원도심에 자리를 잡은 거고요. 그리고 서점은 이제 책을 파는 곳이라기보다는 네. 문화 플랫폼이라고 점점 변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AI 시대가 되고 나서 지식은 AI가 해주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반려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반려동물, 반려식물 이런 얘기 하지만 이제 반려 문화라는 개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반려 문화를 선도하는 게 책이죠. 내가 유럽 여행을 가도 유럽 여행에 가서 읽을 책을 갖고 갑니다. 네. 내가 강원도에 바닷가를 보러 가도 바닷가 보러 가서 서핑 딱 있는데 책을 보는 모습을 셀카를 찍어서 올려요. 그래서 내가 책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가 이제 훨씬 더 그 젊은 친구들한테 그 소금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이 그리고 이제 자기 전에 이런 책을 읽고 그래서 이제 책이 하나의 반려 문화로서 자리 잡는 과정인 것 같아요. 책이 반려문화로 자리 잡은 그 가운데서 지금 흐름상 봤을 때 포도책방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실제 점주가 돼서 이 문화 기획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주도성도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예. 점주분들이 네. 실제로 만들고 있는 뭐 콘서트라든가 북토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더 신기한 거는 이제 저저번 주에 이제 인천에 있는 광화도에 포도책방이 열렸어요. 예. 이제 같은 개념으로 오. 열렸고 한 내년 초 정도 되면 이제 광주도 생길 것 네. 같습니다. 뭐 지금 대구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지역들이 우리 이제 목포의 포도책방을 보면서
저거는 우리 지역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그래서 목포에서 그런 점주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북페어 같은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네.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 곳에 또 이제 지점처럼 그러겠죠. 시초가 되셨네요. 예. 예. 그 네트워크를 좀 꾸려 나가고 사실 그 청년들이 자꾸 떠나는 이 원도심에서 사람들은 계속 사라지는데 지역에서 이 안에서 중심에서 주도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기획들을 구도심에서 또 주민들과 함께 해보면서 실제로 좀 겪는 어려움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매스미디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거대한 매체는 작은 실험들을 다루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화된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보, 마케팅 이런 영역이 네. 지금 굉장히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레거시 미디어는 미디어대로 쭉 가고 있는 거고 개인들은 개인으로 가다 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어디서 찾아봐야지 네. 이런 것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각 유럽이나 일본이나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미디어 또는 지역 플랫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만약에 목포 앱이 하나 있어요. 목포 앱을 딱 누르면 달력이 딱 있어요. 네. 아니면 지도가 나와요. 근데 지도에 막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이게 무슨 표시냐면 오늘 여기서 이런 거 열려요. 이런 표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이벤트를 알려줄 수 뭐 있게끔. 부동산 앱 예.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많이 떠 있어. 그러면 눌러보면 여기는 콘서트가 열리고 여기는 네. 토론회가 열리고 여기는 뭐 이런 축제가 열리고 이렇게 해서 지역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목포는 아직 이제 그런 플랫폼은 아직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서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 찾아내야 돼요. 옛날에는 그거를 동사무소 게시판으로 네. 막 이렇게 했었지만 요새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발전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목포의 그런 플랫폼을 빨리 주민들하고 지역 언론하고 또는 지역 네. 대학하고 행정하고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뭐 하는지를 잘 알아야 알고 있어야 또 응원도 네, 연계해서 또 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하나도 있는 하는 뭐 거죠. 기획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목포에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그 알림이는 좀 발견할 수가 없었지만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축제와 문화 행사들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컸던 건 남도 미식박람회 네가 열렸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셔요? 예. 지금 이제 지방자치도 거의 대전환이지만 네. 축제도 대전환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대전환에 이제 복판에 서서 발견한 약간의 가능성이죠.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정말 야심차게 국제 행사로 네. 큰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뭐 음식은 남도 네. 뭐 이런 거는 이제 국룰처럼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왜 그런 것인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실험했으면 좋았을 것 같았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그동안에 남도 음식 큰 잔치라고 하는 이제 국내 행사를 하다가 네. 국제 미식 산업 박람회라고 하는 걸로 타이틀로 바뀌면서 뭐 외국의 셰프들도 와서 네. 외국의 셰프들이 동부시장 가서 음식 골라서 네. 그러니까 재료를 골라서 음식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하고 뭐 와인 페어링, 뭐 전통 집행 이런 거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은 발견했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지속 가능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남도 음식의 대표 더 나아가서는 이제 K푸드의 대표가 되는 이제 박람회를 어떻게 갈 거냐라는 숙제를 좀 남겨준 이제 박람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 행사와 그 큰 차별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예, 그렇죠. 비판도 있거든요. 어떠세요? 이런 아쉬운 부분들 꼭 이것만큼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네. 모든 축제나 박람회는 그러니까 그 도시나 그 국가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야 대답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남도 음식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좀 질문이 조금 부족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축제 장소를 정하는데도 왜 저 장소에서 이런 걸 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거의 목포만 유일하게 있는 형식으로 박물관들이 모여 있어요, 그 자리에. 네. 그러면 이 모여 있는 것들이 그 전에 막 한 30년, 40년 전에 조성할 때는 그럴 수 있었는데, 근데 2021세기가 1쿼터나 지났잖아요. 25년이 지났으니까. 네. 2025년 정도에는 이렇게 많이 모여서 있는 것의 시너지는 뭘까? 네. 라는 질문이 있었다면 훨씬 더 미식박람, 산업박람회를 계기로 네. 그 공간 전체에 대한 이제 시각이 달라졌을 거고, 또 남도 음식이 현재의 남도 음식을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네. 남도 음식의 미래가 뭘까라고 하는 질문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던졌으면 예. 그거를 또 확인하는데 더 많은 그 콘텐츠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뭐 한국 축제도 그렇고 목포에서 하는 대부분의 뭐 야행도로 축제들이 네. 야행을 해서 축제를 해서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축제는 도대체 이 도시에 무슨 질문을 던지고 어떤 문제의식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기본적인 좀 되새김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럼 기획 당시에 정말 시작부터 목표가 좀 뚜렷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목포가 살아남으려면 기획을 하고 싶을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목표를 삼아야 될까요? 만약에 남도 음식을 알리겠다, 뭐 그 정도는 사실 좀 약하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도시에 대해서 현재적 진단, 그러니까 옛날에 6대 도시였네 이런 것은 과거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2025년 정도의 목포는 어떤 위치에 있나,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어디를 어떻게 출발할지를 알 거잖아요. 네. 그 도시에 대한 진단이 되게 필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축제가 도시를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상상력을 높여서 아, 우리 도시에서 이런 것도 가능해? 그동안에 안 봤던 건데, 그동안에 안 느껴봤던 감정인데, 이런 것들이 되는 다양성을 어떻게 더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그래서 이렇게 산 경험들이 누구한테 쌓일 건가가 되게 중요해요. 누구한테 쌓일 건가.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제 축제나 이벤트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러지 못했다는 점 생각이 들고요. 목포는 완벽한 도시박물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도심, 그러니까 다 목포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원도심에서 오른쪽으로 하단, 남악, 오령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되려 많은 도시들은 원도심에서 신도시가 생기면 떠나고 원도심이 피면 원도심을 허물고 다시 짓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남겨두고 오른쪽으로 또 옮겼어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100년 전에 근대 도시의 원형이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응팔로 유명하죠. 응답하라. 그 시절 70년대, 80년대 모습이 뭐 산정동, 동명동에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남아있는 도시의 원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체에. 그러니까 지금 문화유산 그리고 본디 가지고 있는 자원 자체는 풍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게 목포가 지금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네. 목포는 거점 도시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제공항, 국제역상 터미널, KTX 예. 이것이 한꺼번에 다 모이는 데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서울, 인천, 목포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치도 있지만 예. 실제로 문화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목포가 제일 잘 좋았고 흥했을 때가 언제냐면 돈은 다 인근이 벌 때예요. 무안, 신안, 해남, 진안, 완도, 뭐 한평 이런 데에서 다 농사 짓고 고기 잡고 김양식 하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그거를 소비하는 도시. 정보를 가서 교환하고 거기 가서도 새로운 걸 얻고 사람을 만나고 했던 도시가 목포예요. 그러니까 목포가 잘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주변이 잘 살게 하면 목포는 잘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포가 목포만에 뭘 한다라기보다 예. 이 전체의 목포 그 서남권 이 지역 전체가 네. 어떻게 같이 발전하는 속에서 우리가 역할을 할까? KTX 온 손님들을 어떻게 절로 더 많이 보낼까? 네. 이걸 생각하면 목포는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한 그러니까 지역의 칸막이 행정 같은 느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제 큰형님 리더십이라고 가끔 표현하거든요. 네. 목포가 큰형님일 때. 그래서 동생들을 잘 관리해서 동생들이 잘 나가면 네. 큰형은 잘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사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시를 좀 크게 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그 기획을 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사실은 단지 지금 딱 눈앞에 보이는 화제성에 좀 집중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진짜 올해 이번 축제로 인해서 뭐 몇만 명이 다녀갔다 이런 것들은 정말 쉽게 저희가 뉴스로도 볼 수 있잖아요. 지자체에서도 그런 광고를 많이 하기도 하고 홍보를 하기도 하고 화제성에 급급한 게 아니라 도시 발전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고 이 축제 방안이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 자체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많이 오는 것은 뭐 중요한 정량적 지표로 하는 것은 뭐 변하지 않습니다. 뭐 많이 오는 게 좋죠.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많이 왔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왔느냐. 그러니까 한 종류 또는 한 세대 또는 한 분야의 사람들이 100만 명, 그러니까 뭐 10만 명 오는 것보다 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50명, 100명씩 오는 게 훨씬 더 좋은 축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양성도 그러니까 그 집계한 것에 대한 것도 좀 나눠봐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뭐 누차 강조했지만 우리 도시를 어떻게 더 다양한 경험의 하나를 늘렸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보면 우리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살잖아요. 네. 주중에는 뭐하고 주말에 뭐하고. 근데 또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봄에는 뭐하고 여름에는 뭐하고. 그러면 목포에 사는 만약에 1년의 스케줄이면 뭐 겨울에는 뭐 목포에 있는 이런 축제에서 이런 내가 경험을 하고 가을에는 이런 경험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자기가 1년의 스케줄을 되게 풍족하게 짜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자기는 이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하려고 했더니 뭐는 없고 뭐 저쪽에서 하는데 여기서는 안 하는 것 같고 네. 그럼 살기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제2의 분화로드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세대들이 이제 환갑을 맞이하고 있어요. 네. 그들이 은퇴하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은퇴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물론 아직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남아있는 사람도 많지만 네. 지금 이들이 만든 유행이 한 달 살기예요. 베이비붐 그러니까 세대들이 그럼요. 이제 퇴직하고 퇴직하고 뭐 어디로 갈 이후에 것인가를 와서. 한 방에는 못 정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한 달 살아보고 부산에 살아보고 저기 산골에 살아보고 그래도 뭐 돈의 여유나 시간의 여유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평균적으로 한 2, 3년을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네. 그 세대가 결국은 돌아다니다가 정주 인구가 될 그렇죠, 수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정착을 하는 거고요. 그 정착이 좀 몰리고 있는 지역이 힙하다. 네. 내지는 되게 안정이 돼 있다. 또는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경쟁의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고 목포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아직은 이제 후발주자 같은 느낌. 이제야 시작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럼 방향성은 이제 어디로 잡아야 될까요? 힙한 걸로 아니면 안정적인 것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20만이나 되는 도시가 예. 그렇게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양성이란 건 이런 거예요. 네. 누가 목포는 어때? 이렇게 했을 때 20대는 힙하다고 대답하고 70대는 야 거기 옛날에 잘 나갔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대답이 다 달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그러면 그게 매력적이어야 되네요. 잘하고 있는 도시예요. 예. 그런데 안 좋은 쪽으로 몰려가는 이제 거기는 뭐 별거 없던데 이렇게 되는 도시들이 이제 쇠락하고 있는 도시고 네. 그래서 대답이 다양해질 수 있느냐. 그래서 50대, 60대한테는 굉장히 정착하고 싶은 도시고 예. 10대, 20대한테는 굉장히 힙한 도시면 그게 합쳐져서 목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뭘 정하거나 셋 중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답들을 명쾌하게 해줄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을 찾은 그 숫자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좀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도 세세하게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년 얘기하셨는데 아까 뭐 퇴직 세대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청년 얘기를 하다 보면요. 매번 이제 청년 유출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기획자로 나서주면 더 힘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문화기획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들이 떠나지 않게 이곳에서 마음껏 기획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일단 예. 청년은 떠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떠나기도 하고 네. 뭐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고 엄마로부터 떠나고 아빠로부터 떠나고 뭐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고 뭐 하는 것이 떠나는 것이 청년의 본질이기 때문에 청년 자체가 유출된다는 것이 네.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뭐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선 떠나지만 저쪽에서 떠나면 여기서 받는 거잖아요.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네. 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뭐 해마다 높아지고 있겠죠. 60%, 70%, 80%가 수도권입니다. 네. 그럼 수도권에 태어났어요. 그들은 떠납니다. 어디로 떠날까요? 외국으로 가거나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포하고 서울을 바라볼 때 예.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이라고 하는 그런 좀 불균형한 그 상태에서만 보면 우리 애들은 떠나는 것 같고 쟤들은 안 오는 것 같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그 중력 같은 거죠. 양쪽이 크고 작고는 하지만 어쨌든 중력으로 이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다고 보면 어쨌든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을 떠나서 새롭게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또 내려왔다고 쳐요. 네. 그러면 남아있던 청년하고 이 청년하고 되게 즐겁게 서로 응원하고 환대해주는 문화는 있는가? 만약에 그들이 좀 대면대면 할 때 우리가 뭘 지원해 줄 건가? 뭐 이런 정도의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요새 그런 농담 뭐 저도 자주 하면 MZ면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 알아서 잘합니다. 그런데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응원을 해주는 건 되게 환경을 중요한 것 만들어줘야 같아요. 그래서 되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행정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른들이 갖고 있는 자산 또는 뭐 건물, 뭐 자본, 경험들을 밀어주고 간섭하지 않으면 돼요. 그건 행정만 그런 게 아니라 기득권과 그다음에 비기득권, 그다음에 기성세대와 네. 또 청년 세대 간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뭐 지원금 무슨 뭐 이렇게 뭐 전쟁이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원래 다 그런 거죠. 근데 지원에 대한 좀 방향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 단순한 그 반짝 지원금으로 끝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프로 같은 지원이 필요하죠. 프로 같은 지원은 어떤 그러니까 겁니까? 지금은 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지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이 안 나오는 쪽으로 또는 감사에 안 걸릴 만한 거. 네. 이렇게만 하니까 굉장히 그동안에 해왔던 거를 중심으로 지원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건 그런 지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도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그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였어. 우리 월세 지원 같은 거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그게 제일 안 좋은 방식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월세를 지원해주면 예.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원래 50만 원 낼 건데 네. 저쪽은 50만 원을 대주니까 70만 원을 올려버려요. 그럼 너는 20만 원만 내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청년들이 정착할 때 자금이 부족하니까 어쨌든 살 곳을 좀 마련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한번 제가 예. 똑같은 돈을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도 뭐 월세로 1년에 1,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했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1,000만 원을 네. 월세로는 지원을 안 해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하는데 필요한 뭐 집기를 사거나 네. 프로그램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쓰면 내가 그건 지원해줄게. 근데 월세는 네가 알아서 네. 조정을 해봐. 그러면 이 친구는 최대한 싸고 좋은 데를 얻겠죠. 그렇죠? 그 대신 1,000만 원을 주는 대신에 이렇게 하는 네. 거죠. 그 대신 지역 주민들한테 한 30회 정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그러면 반대로 뭐냐면 그 30분 동안에 지역 주민들 여기로 와야 돼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네. 그러면 이용하는 손님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돈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문제고
우리는 현재적으로는 이제 서울은 그런 프로젝트도 많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파일럿 프로젝트, 뭐 펠로우 프로젝트 같은 걸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조종사, 그러니까 비행기가 추락을 하잖아요. 그럼 조종사를 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비행기를 만들면 되지만 네. 조종사는 키우려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걸리죠. 예. 그런 심정으로 청년들을 키우고 있느냐? 네. 이에 대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의 청년에게 굉장히 많은, 그래서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이제 군 단위로 보면 의성이라든가 의성에서요. 뭐 네. 이런 데들은 굉장히 첩첩산중으로 지원을 합니다. 어. 2중, 3중, 4중으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지원은 뭐 농협에서, 네. 그다음에 행정적 지원은 누구가, 그다음에 멘토를 붙여주는 것은 대학교가. 이렇게 해서 세분화되어 있네요, 굉장히. 내가 예. 딱 들어갔을 뿐인데 굉장히 구조적으로 나를 잘 케어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남고 싶잖아요. 의성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조금 바뀐 것들이 많아요. 많죠. 예. 그러니까 대구에 있던 청년들이 많이 오기도 했고, 오. 그리고 정착률도 좀 높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가 좋아 보이면 또 같이 오고 또 그래서 데리고 오고. 네. 이제 그런 사례들을 잘 하라고 이제 만든 게 이제 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계기가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고 네. 아, 다른 지역도 좀 그렇게 좀 입체적으로 해봐라 뭐 이런 경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목포도 이제부터는 그 목포가 갖고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저력을 잘 활용해서 네. 후발주자지만 좀 저력을 믿고 좀 입체적인 지원 체계를 가지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청년들이 나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문화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도 많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실제로 청년들을 좀 많이 보잖아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것들을 좀 가장 많이 얘기하던가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요. 가장 많이 하기보다는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자기 주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명은 안 보이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들을 지역에서 소비해 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그 지금 뭐 비즈니스라든가 네. 이 친구 꿈이라든가 이 친구들의 컨텐츠를 그러니까 이쪽에서 밀어주는 방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들을 저 청년들을 써서 어떻게 좀 잘해보면 안 될까? 네. 라고 하니까 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도적인 위치에 서서 그러니까 끌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보조하는 느낌. 내가 지역에서 소비되고 있고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잘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저기서 불러서 소비시켜버리고 힘들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친구들이 하는 계획을 밀어주고 네. 뭐 필요하면 돈, 건물, 경험, 네트워크, 커뮤니티 다 밀어줄 테니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네. 같은 게 되면 좋겠죠.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런 식의 주도권을 가지는 지역들이 결국 잘 나갑니다. 좀 기다려 줄 수 있고 그럼요. 지켜봐 줄 수 있는 면모도 필요하고요. 말씀해준 뭐 청년들도 있고 민, 관, 지역민 이렇게 좀 함께 협업을 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하지만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협업이라는 말을 네.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협업의 기본은 응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포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건 뭐냐면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원하는 사람은 적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잘 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처음 해보니까 실수도 할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보이고 네. 그래서 하지만 국가나 지역 그리고 사회가 성장할 때는 실제로 지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적을 하지 않고 평가해주고 날카롭게 보지 않으면 막 가고 싶은 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지적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데 저성장의 시대로 가고 그다음에 쇠락의 시대로 가고 이렇게 할 때는 응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너랑 나랑은 뭐가 다르고 내가 보기에는 너는 뭐가 문제고 이런 걸 계속 지적해주고 그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과정이 성장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성장하는 시기에는 그것이 되게 중요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싸우기도 하고 했지만 성장을 했죠. 근데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안 그래도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같이 저성장을 하고 있고 다 같이 비슷한 문제를 느끼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응원하는 문화, 환대하는 문화 뭐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또는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 네. 이런 그리고 옆에서 온 사람들을 이 사람하고 너가 뭐가 다를까 뭐 잘 알아보자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박수 쳐주고 주도성을 기를 수 응원해주고 있도록 이것이 지켜봐주는 하나의 뭐 구조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대표님도 그 서울에 있다가 고향이 목포에 와서 이렇게 또 문화에 힘을 쓰고 있는데 각 지에 또 대표님과 같은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죠. 이런 분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각 지역마다 지역이 갖고 있는 우리가 뭐 저력 땅심이라는 게 있어요. 목포라는 땅이 갖고 있는 힘 이런 것처럼 네. 목포 인근에는 아마 우리나라 문화의 역사를 하면 뭐 좀 크게 잡으면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전남 서남권에 굉장히 많은 인재들과 그런 예술가들과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또 그들이 또 유배자의 후예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남도 문화 그러면 뭐 판소리하고 뭐 남도 김치 먹고 뭐 이럴 것 같지만 네. 21세기에 생각하는 남도 문화는 뭘까? 도대체 만약에 뭐 광주 5.18 정신이라고 하면 그것도 벌써 이제 한 45년 이렇게 된 건데 네. 그러면 그 민주화의 정신의 현재적 버전은 뭐지? 뭐 이 고민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일단 좀 크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지만 네. 그 전 단계로서 그 지역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이제 광역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영산강을 중심으로 해도 좋고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도 좋고 좋은데 그런 이제 작은 그런 이제 협업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중첩돼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좀 선행이 되고 그래서 각 지역의 색깔들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이 될 때 좀 이제 나라 정도로 보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목포만의 어떤 문화나 이걸 빨리 벗어나서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목포가 좀 주도를 해야 되는 그런 너무 역사적 그런 뭐 네. 과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의 좀 주도성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포는 포용성의 도시입니다. 다양성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1897년 개항 이전에는 이제 군인 외에는 살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만든 것이 목포였던 것처럼 그래서 목포가 굉장히 전국 6대 도시가 되고 되게 큰 그런 실험실이었듯이 이제 21세기의 우리 목포도 우리가 그런 다양성들을 얼마나 더 확보하고 그렇게 포용할 것인가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목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실패해도 괜찮아. 그리고 너를 응원해. 이런 문화가 자리 잡는 그런 도시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업하고 서로 응원할 수 있는 문화가 꽃피우길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시 문화 기획이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문화기획 전문가 조경민 포도책방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지역 문화의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또 지역 스스로의 자부심과 주체성에서 드러나는 게 아닐까요? 지속 가능한 문화란 단지 축제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지역의 삶 속에서 문화가 자연스럽게 숨쉬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대담이 지역 문화의 새로운 길을 함께 고민하는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라면서요. 대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